쪽쪽 빨린다. 작전 성공률이 한 30%? 증권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작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빼먹는 겁니까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작전이 다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전이 걸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작전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팀을 짜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끌어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직장 그 부서가 시장부회라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그 일했던 것처럼 매매가 되는 것들을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점에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대주주. 네, 대주주를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대주주가 승낙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주주가 그 주식이 제일 많잖아요. 열심히 작전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막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대주주한테 가서 이제 설계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이제 대주주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적당히 요 지점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어떤 공시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스텝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만약에 그거 없이 움직이게 된다면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의 완성은 결국은 다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파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전부 다 개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바보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부터 10배 올라온 걸 갖다가 그 개인 투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걸 이제 받아주는 세력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펀드라든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꼈어요. 그 물건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본 적도 있고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작전 성공할 수 없고, 근데 작전을 왜 실패하느냐?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자. 우리 목표 가격이 막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에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한 3만 5천 원이나 4만 원도 팔아도 나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팔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 그렇죠.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있다는 까지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건이 딱 나오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데가 아니고 내부자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팔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늦게 파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시장에서 일을 했을 이 1990년대에는 작전 성공률이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성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제 IMF를 지나면서 그 주식시장에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이탈리아도 보면은 이탈리아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많은 돈들이 마피아 자금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조폭 자금이 대거 그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IMF가 이제 97년, 98년이었고 우리나라 IT 버블이 이제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까지 갔는데, 당시 보면은 뭐 프리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술 팔고 업장 관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서 10배, 20배의 수익이 나니까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같이 작전에 끼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배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폭들이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이제 크게 손해를 본 거죠. 이건 뭐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죠. 시장에 들린 얘기가 그 조폭이 배신자를 찾아가서 발목을 잘라왔대요. 이런 얘기들.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배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도는 거죠. 시장에는 뭐 온갖 루머들이 다 돌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발목은 아니라도 뭐 죽도록 맞았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이제 또 그런 기사들도 모은 적이 있었어요. 이 작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그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 실패를 원인을 제공했던 그 친구를 우리 그 행주산성 인데 가면 계곡이집하고 뭐 닭백숙집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여의도 사람들이 그쪽 가서 밥도 많이 먹었거든요. 거기 가서 실제로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 주식시장은 경제의 천병이고 나이스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돈이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좀 그 욕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정말 온갖 잡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욕망의 이 불구덩이에서 저기 그 살아남을 수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꼭 주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 욕망의 불구덩이에 잘못 나가면 내가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을 향한 욕망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단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미국 애들은 스캘퍼들. 우리가 이제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 포지션 트레이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캘퍼들은 아주 수분 수천에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많고 일본도 많고 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그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미국은 카우보이 자본주의고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자본주의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우보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 저기 그 서부 개발할 때 카우보이들 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을 빵 쏘잖아요. 네. 인정사정 볼 게 없는 거예요. 빵 쏘는 거예요. 근데 사무라이는 총을 가지고 싸우진 않잖아요. 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 찔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총기 소지가 저기 그 불법이니까 우리도 이제 뭐 형제들 간에 재산 분쟁 나면 칼부림 정도 하는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정이 있는 거죠. 싸워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속된 말로 아무튼 외국인에 잘못 걸리면 정말 저기 속된 얘기인데 쪽쪽 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지 소로스. 네. 위대한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한번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서울증권이었고 서울증권이 지금은 아마 저기 그 유진투자증권이 돼 있을 거예요. 서울증권을 사자마자 뭐 했냐면 막대한 배당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서울증권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배당을 20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번 거보다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쭉쭉 받아가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유상감자를 해요. 유상감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유상으로 다시 주고 돈을 받아오니까 또 생겼죠. 그 다음에 뭘 하냐? 마지막에 건물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당시 서울증권 걸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짓이냐? 우리가 이제 헤지 펀드도 있고 얘기하지만 이제 벌처 펀드라고 있어요. 벌처. 멀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머리 독수리, 미국의 상징. 이 썩은 고기만을 뜯어먹는, 껍질하고 뼈만 남기고 싹 발라먹는 외국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투자하는 거 이걸 뭐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곳이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인수가 된 겁니까? 당시에 이제 그 IMF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우리나라에 돈을 주고 우리 걸 사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골드만삭스가 진로사이다. 소주. 진로를 갖다가 한 5천억 정도의 인수를 해갔어요. 그때도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알짜 기업들을 막 파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금융회사가 와서 무슨 경영을 했겠습니까? 4년 정도 사람만 잘랐어요. 사람만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팔아요. 5조 원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금융 용어로 보면 양털 깎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전에 털이 폭삭폭삭하게 있었는데 IMF 맞고 탁 떨어지고 나니까 양털을 싹 뺏겨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